네,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까 서영민 기자하고 현장 분위기는 좀 들어봤으니까요. 도대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과 함께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번에 일단은 전망에 대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 부분 폐기도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1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다. 네. 진전된 내용이 없을 거다라고 좀 부정적인,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쪽에서는 빅딜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최종적으로 미국 측에서 네. 자신들이 여태까지 협상에 돌입하기 전까지 마련한 네. 뭐 안이 있을 겁니다만 협상안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의 힌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 2월 6일, 8일에 걸쳐서 이제 평양에 방북했던 그 스티븐 비건이 가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사실 스티븐 비건 팀이 지금까지 검토했던 안들의 힌트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그런 안을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게 잘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때 스티븐 비건이 얘기했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플루토늄과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소위 말해서 핵물질 생산 시설이죠. 생산 시설을 한 이후에 무기급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 무기급 프로그램에는 이제 소위 말해 핵탄두와 기폭 장치와 그다음에 발사체가 들어가는 소위 무기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개를 크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원자력 분야에 해당되고 하나는 비원자력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걸 총괄해서 보통 핵무기라고 이제 보통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정교화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영변 핵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 용의를 밝혔기 때문에 핵물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영변 시설이 우선 대상이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 영변 이외에 있는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추정하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죠. 근데 이것은 신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를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급 프로그램에 넘어가는 일련의 어떤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 자신이 이미 스티븐 비건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합의문 구조는 전체적으로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긴 4개의 축을 통해 가지고 4개의 축이 갖는 방향성에 대해서 쭉 큰 틀을 얘기를 하고 그 위에 1차적으로 신뢰 조성, 소위 말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각각의 서로 비핵화 상응 조치가 액션 플랜 형태로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4개 축이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 새로운 관계 수립이다 그러면은 북미 양측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이번에 합의했다 이렇게 들어갈 테고 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미 양측은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뭐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협상에 향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큰 방향성들은 쭉 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위에다가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성 있게 좀 하나는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핵화의 영변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인 폐기를 한다. 또 종전선언을 우선한다. 연락사무소를 한다. 이렇게 초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또 명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뭐 나온 합의문 자체가 뭐 소위 말해서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큰 거시적 플랜 하나는 깔리고 그 위에 액션 플랜이 지금 현재 가능한 액션 플랜이 위에 담기는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그 합의문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변은 이미 밝힌 거고 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영변 핵시설이 갖는 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영변 시설이 별거 아니냐, 뭐 고철도 예. 고철더비 아니냐, 그리고 뭐 그거 해봐야 나머지 시설이 폐기 안 됐는데 어떻게 핵물질이 뭐 완전히 제거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서 네. 핵물질을 생산하는 그 비중이 거의 80, 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무기를 조립하거나 무기, 그러니까 소위 발사체라든가 뭐 핵탄두를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란 거는 실제 핵무기 시스템에서는 그 큰 비중을 사실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영변이 그 핵물질 그 생산하는 곳에서 거의 사실 절대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축 우라늄이 실제 소형화돼 가지고 무기화 되려면은 소위 이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라든가 플루토늄이라는 기폭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물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영변에만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예.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없앴다라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딴 데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소형화시키고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거의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시설이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영변 하나만 해도 좋고 영변 플러스에서 무기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평양 산동에 있는 미사일 단지의 폐쇄, 셧다운 정도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변 플러스 또 하나는 로드맵 전체 비핵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오면은 상당히 아주 성공적인 합의문 또는 비핵화 관련된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뭐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조금 다음에 뭐 다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비핵화의 개념 정립이 안 됐다라고 비판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동상이몽인데 특히 뭐 이 비핵화의 개념이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한반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냐,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요거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북한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위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92년에.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라는 영역 전체를 두고서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무기 프로그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핵화를 한다라는 같은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역 개념으로 본다면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는 비핵지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작년 전까지 소위 2018년 전까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라든가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자산도 수시로 뭐 전개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우산을 자신이 가진 핵과 동일하게 같이 줄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핵군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쪽에 다 줄여가야 된다. 소위 이제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관점조차도 사실 작년에 이제 정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자신의 완전한 비핵화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선반도의 전통적인 자신들이 얘기했던 전통적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의 주장이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남북 관계 또는 북미의 협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지금 한정돼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에 와서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을 요구한 것은 완전한 중단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소 내진 조정해달라는 이제 요구에 가깝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핵군축 개념에서의 뭐 그 핵우산을 제거하라 이 개념과는 좀 더 떨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북미 대화가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개념 정립을 조금 하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 CVID 그리고 뭐 FFVD 뭐 이런 어떤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협정문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문안이 들어가는 게 네. 그리고 들어간다면은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CBI나 FFVD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이미 이제 6.12 정상회담도 들어갔고 예. 사실상 그 작년에 있었던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 CBI나 FFVD를 사실상 담고 있는 내용이죠. 예. 여러 차례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측 인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다시 CBI나 FFVD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완전한 비핵화를 하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범주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가 합의문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시 CBI나 FFV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동어반복에 가까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합의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시적 단계적인 폐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의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들어간다면은 지난번보다 훨씬 진전된 구체성이 있는 이제 비핵화 의사를 밝히는 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약간 트럼프식 화법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랄 게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나온다고 보냐면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깜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깜짝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절박하다. 이번 회담이 절박하다. 성공으로 평가받기를 상당히 두 측은 원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 정도씩은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예.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한 구체성들 확보된 얘기를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북한 연구실장, 통일연구원 홍민 실장과 함께 어떤 대화의 기본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른 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